안녕하세요, 션입니다. 현재 오늘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를 지나고 있는데요. 제가 추석 때 오래 쉬었어요. 오래 쉬면서 혼자 매매도 많이 하고 좀 진행을 했는데 엄청난 하락이 왔죠. 제가 전 영상에서부터 계속 하락 조심해야 된다,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바로 내려오던,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쵸? 그 영상은 크립토 연구소, 요거 다 제 영상이니까 요거 보시면서 맨 마지막 영상 보시면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좀 체크하시면 되고, 사실 저도 이렇게 단시간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. 근데 10월 11일이죠. 중국과 이제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쭉 빠졌는데, 사실 그 지정학적 리스크나 정치 리스크로 해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. 이게 한 번에 101K까지 오는 거는 좀 너무한 거거든요. 근데 요 선에 맞춰서, 요 갭 구간이죠. 갭 구간 선에 맞춰서 찍고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저는 영상에서 99K나 97K까지 빠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그거보단 좀 위죠.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. 아직 이게 다가 아니에요. 분명히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 내려오는 구간을 저는 한 요 구간, 이게 1차입니다. 2차는 똑같습니다. 2차는 요 구간, 1차, 2차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많이 빠지면은 2차까지 빠지고요. 좀 적게 빠지면 다시 요 구간 왔다가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왜냐면 전체적인 지표라던가 차트를 볼 때 CME 갭 구간을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CME는 다 뭔지 아시죠? 시카고 선물 상품 거래소인데, CME 갭 구간을 좀 보시면은 지금 요 구간은 채워졌어요. 그렇죠? 막 거래되면서 지금 이렇게 채워졌는데, 그 하단에 보시면은 갭 구간이 하나, 2개, 3개, 4개 있습니다. 근데 이 구간은 채워졌죠.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갭 구간 또한 여기서 바로 채워졌어요. 이 구간에서도 발생한 갭 구간이 여기에서 다 채워졌다는 말이에요. 근데 안 채워진 게 이 밸런스에 있다. 99.7이죠. 그래서 사실 저도 97, 99 이렇게 보는 게 이 CME 갭 구간 때문에 보는 것도 있는데, 이 구간을 리테스트 할 시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.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어차피 답은 하나예요. 저희는 밑에서 주실 건데, 이게 단순하게 97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사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, 초보자적인 대응은 1차, 2차, 3차, 4차 이렇게 매수를 좀 나눠서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안 사질 거란 아쉬움은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97K 정도까지 알아서 좀 1차, 2차, 3차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좀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낮은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, 사실 저는 어제 저녁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금 아직 셧다운이 풀리지도 않은 상황이고, 그러다 보니 어제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좀 예상을 빗나가서 좀 더 있다 빠지는 형국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.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한 10분 봉 정도 볼게요. 지금 일목구름표 보시면 요 노란 색깔 일목구름표를 뚫고 나왔고, 요 구간을 한 번에 뚫으려면 좀 좋은 이슈가 나와야 돼요. 하지만 이 구간들은 절대 바로 뚫지 않죠. 내려왔다 올라갑니다. 어쨌든 아직 불장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단기간 조정을 받고, 어떻게든 받겠죠. 받고 나서 올라갈 거란 취지인데, 사실 지금부터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불장 끝났다 이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. 하지만 제 관점은 아직 불장의 초입에 와 있고, 우리는 밑에 가격에서 좀 사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싸게 사실 분들은 한 104K부터 1차, 102, 2차 이런 식으로 좀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요 관점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좀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그 하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지 보시면은, 지금 손바꿈이 추석 기간에 많이 일어났어요. 지금 ETF를 보시면은 요 이제 추석 구간이죠.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. 12억 달러, 14억 달러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많이 들어왔죠. 그리고 실제로 이 하락 기간에 빠진 거는 많이 없습니다. 11일에 빠지고 나서 지금 ETF 유출이 요게 326M 정도가 되는데, 사실 들어온 거 대비 많이 없어요. 그러면 이거는 뭐냐, 이 말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, 이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11일에 큰 하락이 있었죠. 이거는 개인이나 휴먼 고래들은
수익 실현이나 이때 많이 판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누가 담았다? 네, 기관이나 세력들이 낮은 가격에 담았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하락은 좀 큰 손바꿈이다. 그리고 휴면 고래들의 익절하는 장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, 그래도 사실 생각보다 너무 빠져서 이 휴면 고래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수익을 봤을 거예요. 그래도 뭐 많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수익을 봤을 거고, 무튼 저는 이번 하락 자체를 손바꿈의 장으로 봤기 때문에 크게 좀 이슈가 없이 불장에 초읽기에 좀 들어가고 있다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건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ETF 자금을 들어오게끔 두지 않겠죠. 그렇게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IMF에서 경고가 좀 나왔어요. 이거를 좀 보실 수 있게, 이게 외국 기사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들 보실게 좀 번역을 하면, 이 IMF가 무질서한 세계시장 조정 가능성이 높아져 경고를 한다 라는 건데, 이 기사는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좀 찾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위에 헤드라인만 간단하게 읽어보시면, 이 지금 IMF가 보시면 뭐 무역 정쟁이나 지정학적 긴장, 정부 재정 적자 증가 등의 위험, 이 위험에서 세계 시장이 지나치게 좀 안주를 하고 있다. 이미 가격이 과대평가된 자산과 결합을 하면서 무질서한 시장 조정의 가능성이 커진다. 이거 사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. 왜 동의를 하냐면, 지금 뭐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 코인들이나 위험 자산들이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밑에 쭉 보시면 이게 뭐 단순하게 이 기사 자체가 뭐 IMF가 기사를 낸 건 아니고, 이게 지금 IMF 보고서를 보고 이 기사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고서는 평가 모델은 위험자산 가격이 기본 가격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때 무질서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술을 했잖아요. 이 말은 뭐냐면, 여기서 무질서한 조정은 시장이 너무 낙관적일 때 작은 충격에도 급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번 하락장에서 중국과 미국 이제 며칠 있으면 만날 텐데, 만나지 않고 뭐 우리는 관세 뭐 100% 올리겠다, 이런 멘트 하나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선물 레버리지 2배 쓴 코인들도 다 청산이 당했죠. 청산 규모가 역대 1등이에요. 그만큼 사실 저는 이 관세에 대해서는 계속 트럼프가 관세로 협박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면역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 정도 빠진 거는 IMF가 말한 것처럼 작은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격이 빠졌죠. 네,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시면 금리 내릴 거야, 물가 잡혔어, 뭐 경기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제 위험자산, 뭐 주식이나 코인에 과도하게 자산들이 몰려있다. 이게 IMF의 진단이에요. 즉 보시면 지금 시장은 현실보다 기대에 더 취해 있다라는 경고라는 거고요. 아시겠지만 이 시장이 과열돼 있다라는 거는 경제 펀더멘털, 뭐 실제 성장이나 수익 생산성 이런 것보다 고평가돼 있어서 비싸졌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. 사실 그 상태에서 작은 변수가, 아까 예를 든 뭐 중국 같은 그런, 아니면 또 지정학적으로 뭐 전쟁이 일어난다던가, 사실 전쟁은 예를 들기엔 좀 큰 사건이라서 사실 우리가 면역이 돼 있는 그런 관세, 트럼프 관세 같은 걸, 그런 충격이 온다라고 하면 그런 작은 변수에도 시장 가격들이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겁니다. 작은 변수들을 좀 예를 들면 뭐가 있죠? 뭐 중앙은행의 긴축 발언,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? 이런 작은 변수들이 나타나면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뭐부터 한다?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부터 던져냅니다. 이게 IMF가 말하는 무질서한 조정이에요. 이 좀 비이성적인 낙관이 공포로 좀 반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럴 위험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커져 있어요, 실제로. 그럼 이게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볼 수 있는데, 지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지만 현실에선 아직은 고위험 자산이에요. 실제로 이렇게 투자 시장에서도 분류 자체가 됩니다. 왜냐하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격 변동성이 크고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자금을 좀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거래를 하기 때문이에요. 그렇다고 하면 글로벌 시장이 좀 흔들리면 비트코인도 먼저 같이 흔들립니다. 실제로 지난 2년간 비트코인은 S&P 500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게 유지가 됐어요. 그런 걸 보시면 위험 자산 심리가 무너지면 코인도 같이 빠진다라는 구조예요. 이런 면들 때문에 IMF의 경고가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조정 구간은 버블이 꺼지면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.
그렇기 때문에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뭐 탈중앙화, 뭐 인플레이션 방어, ETF나 뭐 기관의 수요 같은 뭐 제도권 편입 이런 내러티브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,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 된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회 포착 시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초보자분들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IMF 경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이렇게 들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흥분하기보다는 포지션을 좀 가볍게 하고 기회를 좀 기다려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한두 차례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어디까지? 97이나 99K까지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한 104K 기준으로 해서 1차, 2차, 3차, 4차 매수 추천 라인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제가 추석 끝나고 오랜만에 좀 돌아와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잔잔하게 이야기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, 큰 하락이 와서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한 97명 정도는 돈을 많이 잃으셨을 거예요. 어차피 근데 시장 자체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본전해야 돼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현물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, 좀 선물하시는 분들은, 레버리지 써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 본전한다는 마음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뭐 20배, 30배 쓰던 걸 50배, 100배 절대 쓰면 안 되고요. 기존에 쓰시던 관점 자체를 유지하면서 자기만의 룰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좀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렇게 좀 유지하면서 저 또한 계속 추천 스윙 매매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부터 계속 지속 드릴 테니까 쭉 잘 봐주시고요.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